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잇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거운 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깔린 그 질문입니다. 마치 노후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못한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40.4%.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예외처럼 취급합니다. 마치 그들이 게을렀거나 계획이 없었거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처럼요. 하지만 10명 중 4명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4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의 절반이 월 109만 원인 시대에 64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집세를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병원비를 쓰면 식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노후. 그게 지금 대한민국 다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추락을 늦추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줄. 그 줄을 잡고 있어도 바닥은 계속 다가옵니다.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국민연금이 채워주는 비율은 30% 남짓입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저축으로, 자산으로, 자녀의 도움으로요? 그런데 그 70%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국민노후 보장 패널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중 연금 외에 금융소득이 있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가구 자산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금융 자산은 20% 남짓? 그나마도 평균입니다. 중위값으로 보면 금융 자산은 훨씬 적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집니다. 전세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모기지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자산이 있다는 건 안심과 다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당장의 생활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금융 자산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걸까요? 월급이 노후 준비의 자본이 되려면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은 생존 비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 학원비, 집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 명절 비용, 경조사비.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축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 대생들은 독특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산업화의 혜택을 받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진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비, 아래로는 자녀 대학 등록금. 이들의 월급은 양쪽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5%가 넘습니다. 여기에 부모 봉양비까지 더하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해진 곳으로 흘러갑니다. 노후 준비는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아니,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인들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노인 가구 중 27%가 소득 빈곤층에 속합니다. 집은 있어도 가난한 노인. 이게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각조차 너무 늦게 옵니다. 40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곧 은퇴인데 무엇을 준비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30대, 40대였고 그때는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걸요. 평균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을 가립니다.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이라는 통계는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0원을 번다는 현실을 지웁니다.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광고가 쏟아지지만 그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 속 숫자로만 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자료를 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43%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 64만 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합니다. 평균은 많은 사람의 현실을 지워버립니다. 그래도 다들 산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2022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3.3%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노후가 아니라 돈 걱정 속에서 버티는 노후. 그게 다수의 현실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노인 중 2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돈이 있습니다. 은퇴 후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7년에서 10년가량 일을 더 합니다. 택배 분류,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젊었을 때 했던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버티는 동안요.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습니다. 연금에 더해 벌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노후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 국면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할 곳이 없어지거나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의료비는 또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3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44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4만 원에서 의료비 44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있고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그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치매가 시작되면
당뇨, 합병증이 오면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2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노인은 17.6%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을 유지하기 바쁩니다. 전세금 마련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걸 압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버팁니다. 이 모든 게 개인의 잘못일까요? 준비하지 못한 게 게으름 때문일까요? 계획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걸까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교육비는 계속 늘었고,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축보다 대출이 먼저였고, 노후 준비보다 당장의 생존이 급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일 아니었을까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 한 채 마련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니었을까요?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을 향해 사회는 묻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왜 준비할 수 없었는가? 왜 월급으로는 생존만 가능했는가? 왜 자산은 있어도 현금은 없는가? 왜 연금은 생활비의 30%밖에 채우지 못하는가? 왜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가? 이건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회에게, 구조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해도 생존하기 바빴던 구조. 저축하고 투자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축할 여력조차 없었던 현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65세까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삶.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위로는 때로 더 잔인합니다. 이미 늦은 사람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그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직해지는 게 낫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준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랬다는 것.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0명 중 4명이 그렇다는 것. 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월급이 노후 준비 자본이 아니라 생존 비용이었다는 것. 그 불안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최소한 자책은 멈출 수 있으니까요. 노후는 이제 휴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서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가느다란 줄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동안 일하며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다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삶의 무게. 숫자 너머의 사람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 불안을 함께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